9월 모의고사가 끝났고 이제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9월 모의고사랑 수시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제일 큰 의미는 정시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정시로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는 거기보다 조금 더 선호도 높은 대학 위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죠. 이게 가장 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방학 내내 수시에 대해서 고민해 오셨잖아요.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 방향성을 갑자기 크게 바꾸는 학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번 수능이 9월 모의고사처럼 나온다면 수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차 지원이고요. 하나는 수능 최저예요. 수능이 9월 모의고사처럼 나온다면 교차 지원은 늘어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교차 지원은 과학탐구 응시생이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정시에서 이슈는 과학탐구 응시생의 인문계열 지원이었어요. 이런 교차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인문계열로 지원한 학생 중에서 약 40% 정도가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해서 이대나 숙대, 외대 같은 곳은 교차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서강대나 시립대 이런 곳은 엄청 많았었는데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이 40%라는 숫자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보다 낮췄었어야 됐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대학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선호도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이런 교차 지원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수학 때문입니다.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똑같이 100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다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100점의 표점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통 100점의 표점보다 높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수능 모두 3점 정도씩 높았어요. 올해도 3점 차이가 날지 어떨지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미적분의 표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능 점수 산출 방식상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9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과 다른 점도 있었어요. 저희 진학사도 올해 9월 모의고사에 예상 등급 컷을 발표했죠. 저희 진학사뿐만 아니라 여러 입시업체들이 발표하는데요. 이런 여러 입시업체들의 예상 표준 점수를 평균 내서 보면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의 차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는 9점 차이인데요. 재작년 수능에서는 10점 차이가 났었고 작년 수능에서는 12점 차이가 났었어요.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것만으로 확통과 미적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건 100%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럼 이건 자연계열 학생들의 유리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교차 지원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결국 교차 지원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어 표준 점수 차이, 그러니까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의 차이는 작년에 비해서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8점 차이였는데 9월 모의고사는 11점 차이죠. 그럼 국어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더 잘하는 거니까 국어 표준 점수 차이가 더 커진 거는 인문계열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자연계열 학생들이 국어 점수도 더 높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작년 통계까지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3년간 진학사에 입력되었던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비교해보면요. 사회탐구 선택자들의 국어 100분위 평균보다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100분위가 더 높았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수능을 본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진학사에 성적을 입력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거든요.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최고점과 등급 간 커트라인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그게 국어건, 수학이건 상관없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함으로 다가옵니다. 2022학년도에는 국어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의 차이가 무려 18점이나 났었는데
이때도 인문 계열에 유리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연 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의 영향력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9월 모의고사처럼 수능이 나온다면 올해 역시도 교차 지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계열 학생들은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수시에서 자신 있게 써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시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인문 계열 학생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수능 최저입니다. 교과나 논술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수시 지원할 때 고민해야 할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건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어떤 성적을 받았던지 간에 앞으로 계속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희망대학의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최저를 맞출 때는 영어와 탐구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영어는 절대평가고 탐구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범위가 확실하기도 하고 또 작은 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와 사회탐구는 좀 까다롭게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처럼 1등급 컷이 50점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은 43점으로 1등급 컷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많죠. 또 다른 과목들도 작년 수능에 비해서 1등급 컷이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과목들이 많아요. 영어도 학생마다 좀 갈리기는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았다. 뭔가 예전 평가원 시험들과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보다 최저를 낮은 곳으로 쓸래, 최저가 없는 곳으로 쓸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최저가 낮으면 입결은 의외로 높습니다. 논술 전형도 실질 경쟁률이 높고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좀 맞추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곳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수능 공부 진짜로 열심히 해서 최저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과학탐구는 조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원과목은 확실히 좀 쉽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등급 컷이 48, 47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쉽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한두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확확 바뀌게 되는 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풀이해야 되겠죠. 물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좀 더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쉬울 것 같으니까 과학탐구는 시간 좀 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탐2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죠. 과탐2는 진짜 알 수가 없지만 6월 모의고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고점 표점이 무척 높을 것 같고 원점수가 20점대만 돼도 3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과목으로 돌릴까 바꿀까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등급 정도가 나오는데 과목을 바꿔서 2로 바꿔서 1등급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마음을 좀 접는 게 좋을 겁니다. 수능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과목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과탐2로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건 탐구 한 과목을 아예 버렸던 친구들, 그런 학생들이라면 다른 한 과목을 2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5등급에서 안 올라, 성적이 정말 안 올라,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바꾸는 선택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하시던 과목을 계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9월 모의고사와 수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수시 원서를 다 쓰더라도 대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면접이나 논술 등 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6개나 썼는데 어디 하나 붙겠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